안녕하세요. 자, 2025년도 자, 공무원 적중 회계학. 이 앞에 제 이름을 좀 붙여놓죠. 현진환 공무원 적중 회계학. 자, 무조건 합격 커리큘럼. 무조건. 예외 없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완주하시면 무조건 합격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 없는 단기간에 이제 합격 커리큘럼, 그 다음에 세무직, 관세직, 지방직의 차별화된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이해를 통한 신속 정확한 문제 해결 능력 완성. 자, 요거 이제 다 잡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크게 세 가지로 각 직렬별 출제 범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별 공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약속,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직렬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직렬별이라고 하면, 자, 국가직, 자, 세무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직의 세무직렬 9급. 자, 회계학 출제 범위. 자,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요. 재무회계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나오고, 정부회계 나왔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재무회계 14문제. 그러니까 이건 평균이에요. 뭐 14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15문제도 나올 때가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14문제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4문제. 자, 여기서 4문제. 정부회계 2문제. 자, 그럼 이제 20문제가 되는 거죠. 20문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무회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 교재상에서는 재무회계 분야를 일반 분야와 특수 분야로 이렇게 좀 구분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무원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도 매년 출제되는 주요 출제 범위가 있습니다. 그 주요 출제 범위가 바로 일반 분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1번은 뭐냐면, 요거는 그의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의 시험 난이도가 중 또는 하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재무회계 이 14문제가 다 일반 분야에서 출제가 돼요. 우리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2번은 뭐냐면, 이거는 그의 시험 난이도가 상일 경우에. 어렵게 출제될 경우. 근데 어렵게 출제되는 게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반 분야에서 12문제 출제되고, 요 특수 분야에서, 요 특수 분야. 그죠? 특수 분야에서 요 2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요 2문제로 인해가지고, 요 2문제,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면 3문제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야,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당황하면 그때부터 이제 심장 박동수 달라지면서 모든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그게 회계학 시험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이 특수 분야에서 나왔다? 그래, 너 나올 줄 알았어. 너 3번. 너도 3번으로 해줄게. 하나는 맞겠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멘탈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특수 분야 이거 나왔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 나왔으니까 어떡하지? 그런 이제 딱 마음 먹으면,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도 이게 쉽게 느껴지지 않는 게 이제 회계학 시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들 어려운 거예요. 다들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되지는 않아요. 당락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재무회계 일반 분야. 그 다음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 여기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특수 분야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고, 특수 분야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부담을 가져야 될 그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7급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7급은 5문제가 더 출제가 되는데, 그 출제되는 5문제의 대부분이 다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뒤에 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이게 고득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획득하시려면 원가관리회계 잘 하셔야 돼요. 정부회계는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투입하시면 이 두 문제를 금방 맞춰요. 네, 쉽게 맞춰요. 금방 맞추는 게 아니라 쉽게 맞춥니다. 금방 풀어서 우리가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가 관리에게는 이게 문제 수가 이게 네 문제 출제될 때도 있고 또 세 문제 출제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 문제, 네 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데 배우는 양이 꽤 많다 그걸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재무회계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우는 양이 꽤 많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원이 많거든요. 물론 출제되는 단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뭐 이 중에서 뭐 네 문제 나왔을 때 세 문제 맞추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네 문제 다 맞추기 위해서는 또 이제 몇 군데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나도 이게 부담되는 게 그 여러분들 그 수험생들에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원가 관리 얘기를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원가 관리 얘기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얘는 미리미리 안 하셔도 돼요. 정보회계는 제가 또 이제 시험 다가오면 또 특강 할 거거든요. 정보회계하고 또 말문제 특강도 따로 하는데 그것만 공부해도 다 맞춰요. 그것만 공부해도 다 맞춰요. 근데 원가 관리 얘기는 이게 시험 다가와서 이게 그때 투입해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 맞추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미리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하셔야지만, 나중에 원가 관리 얘기 포기하지 않지. 이거 공부 안 해두시면 이거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면 나중에 안 합니다. 그러면 포기하게 되고 그럼 고득점은 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세무직 9급 이렇게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정보회계. 근데 재무회계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럼 2번의 유형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직, 관세직이에요. 관세직 회계 원리예요. 회계학이 아니라 회계 원리다 당합니다. 자, 그래서 관세직 9급의 요 회계원리 출제 범위는 재무회계만 출제가 돼요. 재무회계. 그리고 재무회계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어디서 출제가 되냐? 일반 분야에서 출제가 된다.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세직에서는 원가관리회계, 여러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원가관리회계거든요. 예. 내용은 좀 많은데 문제 수는 몇 문제 안 나오는 거. 그게 짜증 나거든. 공부할 때. 근데 관세직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관세직은 재무회계만 잘하시면 되고 재무회계 중에서도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일반 분야에서 출제가 된다. 당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일반 분야에서 출제가 된다. 그래서 관세직은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세무직에 비해서 공부하는 양이 회계학에 공부하는 양이 그 세무직의 한 6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일반 분야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80점은 무조건 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 분야에서만 다 출제가 되면 90점은 무조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또 관세직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면 재무회계 특수 분야에서 한두 문제 정도 더 출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재무회계 특수 분야 이거 또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네?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그렇죠? 공부 안 했으면 이렇게 찍어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운 좋으면 두 개 다 맞추고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그러니까 3번으로 해줄게 답은. 그렇게도 출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 이런 거 찍지 말고 3번으로 하면 한 문제는 맞춘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뭐. 물론 이제 재무회계 일반 분야 다 하고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재무회계 특수 분야 이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나오는 부분도 한정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나온다라고 하면 뭐 법인세회계라든가 또는 뭐 주당순위 뭐 이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수 분야에서. 그거 공부하는데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좀 여유 있는 분들은 특수 분야도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 공부해 놓고 들어가시면 뭐 여러분들 고득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직은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지방직은 이제 국가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을 보게 되면 지방직이 더 어렵다 당합니다. 이게 왜 어렵냐 그걸 나타내는 거야. 자, 재무회계에서 원가관리회계하고 정부회계는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만 잘 공부해 놓고 두시면 이걸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면 뭐 여러분들 고득점 맞을 수가 있는데 대신 지방직에서는 이 특수 분야가 출제가 더 잘 됩니다. 특수 분야가. 그래서 지방직 회계학이 그래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 뭐 중 또는 하로 출제가 돼도 항상 이 특수 분야에서 두 문제는 출제가 돼요. 두 문제. 그런데 지방직 시험이 그에 어렵게 출제가 되면
특수 분야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4문제가 출제가 된다. 당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국가직 보고 또 지방직도 볼 거잖아요. 예. 국가직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끝나면 바로 지방직도 시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요 세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지방직까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특수 분야도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 같은 겁니다. 예. 물론 국가직 때 시간이 없으면 일반 분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방직 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또 그 텀, 그 한두 달간에 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특수 분야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예. 근데 처음에 내가 미리미리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학 다 끝내놓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특수 분야도 한번 공부해 두시는 게 나중에 이제 지방직 시험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예, 특수 분야도 공부를 해 둬야지만 우리가 지방직에서도 고득점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직 회계학 출제 범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직 등, 뭐 감사직, 재경직, 회계직 이렇게 있는데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우리가 이제 회계학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7급이에요, 7급. 자, 여기서는 고득점의 핵심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반전이 있어요. 이제 특수 분야, 얘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특수 분야를 잘 공부를 해야지만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다 같은 겁니다. 자,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9급 시험에 20문제 더해서 5문제가 더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더해진 5문제가 물론 원가관리에게서 한 문제 더 출제될 수도 있고 정부에게서도 한 문제 출제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재무회계 특수 분야에서 5문제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최소한 3문제 이상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놈을 맞춰야지만 우리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급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일반 분야뿐만 아니라 특수 분야도 잘해야 되고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 회계학 전반에 걸쳐서 이거는 골고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당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 뭐 9급도 마찬가지고 7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득점을 맞으려면 일반 분야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잘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 내가 합격하겠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반 분야는 다 잘해요. 근데 이제 실력 차이, 점수 차이가 이제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바로 재무회계 특수 분야하고 원가관리회계에서 차이가 나오는데 9급은 이 원가관리회계에서 차이가 크게 되는 거고 7급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특수 분야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시험이 어디냐 따라 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지 물론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중요하고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중요성을 제가 명백하게 제가 구분해서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다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별 공부 방법을 보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공무원 과정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7월 달에 기본 강의가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2달에 걸쳐서.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해가지고 4시간, 4시간 해서 8시간. 그렇죠? 일주일에 8시간. 그 다음에 4주, 한 달이죠? 그 다음에 2달. 자, 그러면 몇 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64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 이제 7, 8월에 딱 시작될 때, 자, 수강 대상. 이제 처음 내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초시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내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안타깝게 한번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 재시생. 그래서 기본 강의 수업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좀 회계학 실력이 좀 모자르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처음서부터 기본 강의 수업부터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재시생분들 수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수업은 이제 누굴 초점으로 해서 초시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강의 차수를 보게 되면 총 몇 강? 64강. 자, 그래서 재무회계 일반 분야가 48강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 원가관리회계가 16강이 이루어지게 된다. 합니다. 그런데 관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48강에서. 왜 그러냐면 관세직은 원가관리회계하고 정부회계 이게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범위다. 합니다. 자, 그래서 관세직
9급 시험 준비생인 경우에는 뭐만 수강하면 된다? 예, 48강. 처음에 48강만 수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2달 동안 64강이 진행이 되는데, 예, 재무회계 일반 분야가 먼저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강의 교재를 보게 되면, 자, 현진학 공무원 적중회계학 해서 이제 기본서, 예, 배움 출판사에서 나온 거. 그렇죠? 그래서 2025년도는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2026년도에는 이제 개정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개정판은 이제 우리 방문각에서 이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5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이제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적중회계학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부 방법. 자, 1회독. 자, 예습은 하지 않고, 예, 강의를 밀리지 않고 꼼꼼하게 강의를 듣는다. 나온다.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회계학 예습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뭐 위주로?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습해봤자 큰 도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복습은 주별로 여러분들 밀리지 않고, 이거 제가 다 체크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복습 강의를 들으면서, 보통 1회독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 그 회계학이라는 게 이게 좀 약간 이게 퍼즐 맞추는 식의 이제 그런 성격의 학문이기 때문에 퍼즐 하나하나 본다고 해가지고 그 그림이 다 그려지진 않아요. 전체를 쭉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2회독 강의할 때, 아, 이 내용이 이거와 연관되어 있고, 또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는구나라는 퍼즐이 맞추시게 되어 있습니다. 퍼즐 맞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1회독 했을 때 그렇게 2회독가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2회독부터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회독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2회독까지 복습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1회독 강의에서 이제 막 낱낱이 떨어져 있던 이런 개념들이 2회독 복습 강의를 통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림이 한마디로 머릿속에서, 아, 이제 이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회독까지도 여러분들 복습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3회독 이후는 더 이상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기본서 교재를 통해서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가면서 또 필기했던 거 이제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독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이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머릿속에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본 강의 수업은 이제 이걸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에 이제 심화 강의 수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강 대상은 이제 이렇게 기본 강의 이렇게 들었던 수강생분들, 그 다음에 재시생, 예, 재수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시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심화 강의도, 자, 일주일에 4시간짜리 강의가 2번 이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일주일에 이루어지는 거죠. 4시간짜리 강의가 2번. 그 다음에 이제 4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4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는, 자, 재무회계 일반 분야는 이제 40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 이제 복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습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풀이가 병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단원별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 강의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특수 분야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특수 분야 12강에 걸쳐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이거 뭐예요? 복습되는 거예요, 복습. 원가관리회계 복습해서 원가관리회계도 기본 강의에 대한 복습이 되는 거고, 동시에 여기에 이제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뒤에 단원별 문제풀이 풀어주면서 복습이 이루어진다. 다른 거야. 근데 관세직은, 예, 원가관리회계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직 같은 경우에는 심화 강의에서 재무회계 복습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재무회계 특수 분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 교재. 자, 2025년도까지는 배움 출판사에서 우리가 나오는 교재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도부터는, 그때는 또 이제 개정판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방문각에서 출판되는 그 개정판을 공부하시면 된다. 당합니다. 자, 공부 방법. 자, 심화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제 복습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습을 하지 않고, 자, 예습은 기본 강의 심화든 예습은 하지 않는 겁니다.
강의를 밀리지 않고 꼼꼼하게 강의를 듣고 2회독. 자, 2회독 항상 제가 1회독, 2회독, 2회독까지는 복습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듣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권화 시키는 거예요. 단권화 교재를 만든다는 이 과정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회독, 2회독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스스로 회독수를 늘리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2회독에서 이제 개념 이해가 다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 이해 반복을 통해서 이제 실수 줄이고 암기하는 과정이 바로 3회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혼자 충분히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이루어지는 요거는 이제 기본 플러스 심화. 일종의 하이브리드 과정이죠. 기본 플러스 심화 요거. 그러니까 조금 늦게 출발하신 분들 또는 초시생들, 초시생 중에서 좀 늦게 출발하신 분들 또는 재시생.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심화 강의를 이제 압축적으로 듣는 거야, 압축적으로. 그래서 얘는 11시간, 그렇죠? 일주일에 11시간이 진행이 되고, 자, 4주가 진행이 되고, 2달. 해서 88강. 그래서 이제 기본 심화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이제 55강, 일반 분야. 자, 심화까지 우리가 강의하니까 재무회계 특수 분야 13강, 원가관리회계 20강 이렇게 나왔죠. 물론 관세직은 1번과 2번만 하시면 돼요. 재무회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강의 교재는 동일합니다.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다 동일한 교재, 기본서 강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공부 방법 1회도 예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다는 겁니다. 예습하지 않고 강의를 꼼꼼하게 이제 듣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도 일단 듣고 보는 거예요. 왜? 나중에 2회독 복습 강의할 때 그 모르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를 딱 들었을 때 그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회독까지 복습은 주별로 밀리지 않고 복습 강의를 들으면서 단권화시키는 교재를 만든다. 당합니다. 그렇죠? 이 교재에다가 따로 우리가 뭐 서브노트 작성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교재 자체가 노트 형식으로 쭉 다 이렇게 넘버링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교재 내용을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성,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 내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단권화 교재를 만들고 3회독 2호부터 그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력이 쌓여 나간다. 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 8월에 이제 또 9, 10월에 기본 심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9, 10월에 시작하면서 기본 심화 강의 요거 들으면서 우리가 기본서 내용을 일단은 10월 달까지는 다 우리가 끝내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10월 달까지 기본서 과정이 끝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시험은 물 건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래서 9월, 10월 날에 9월, 10월에 기본 심화 강의 요거 좀 여기 시간 좀 투자해가지고 이때 이제 내용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에 문제풀이 과정으로 가면 된다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보충이 있어요. 이 이론 보충은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앞서서 지금 여기 쭉 이렇게 강의 차수 설명할 때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쭉 설명되는데 정부회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정부회계는 9월과 10월에 요때 이제 이론 보충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회계를 공부한다. 요거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시간을 둬서 요거 이제 강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균 12강, 기본 이론 10강에다가 문제풀이 2강.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루 4시간으로 강의한다라고 하면 3일치 강의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 8, 90까지는 재무회계 기본 심화 테크 타거나 아니면 기본 심화 테크 타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정부회계는 제가 내용이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회계는 이렇게 이제 특강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9, 10월 달에 10월 달에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강 정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서에 물론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문제풀이 보충하려고 문제 프린트가 제공이 된다 당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예습은 하지 않고 이거는 강의만 잘 들으시면 돼요. 강의 듣고 필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2회도 복수 강의 한 번 더 들으시면 이제 그림 완성되는 거고 3회도 2호부터는 그 각 조문별로 필기되어 있는 내용들 쭉 외우시면 두 문제는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정부에게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 과정, 기본서 과정이 다 끝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월 달과 12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 각 단원별로 해서 기출문제. 당연히 이제 앞서서 이제 기본 심화 듣거나 또는 기본 심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게 기본서 과정 다 끝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초시생, 재시생 해서 요 과정은 이제 64강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4강. 요거는 64강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관세직은 재무회계만 시험 보니까 재무회계 내용은 48강까지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강까지는 재무회계,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원가관리회계하고 정부회계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 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교재, 요거는 이제 우리가 출판이 이제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출판이 될 거고, 이제 요 강의 교재,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요 강의에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빠르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기르는 과정, 그리고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기본서하고 문제풀이의 어떤 가교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과정을 잘 닦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보게 되면 딱 이론 요약돼 있고,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갖춰야 될 이론이 딱 요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면 기출문제가 일단 중이 나와요. 자, 중을 풀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요. 연구를 하는 거죠. 유형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론 요약, 그 이론 요약을 바탕으로 한 기출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요 내용에 대한 응용 문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 그래서 교재가 굉장히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해설도 굉장히 충분하게 잘 되어 있고. 강의 들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교재만 사서 봐도 이해가 되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재시생분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특히 이 과정 들었던 이 재시생분들은 이제 나중에 교재 가지고 뭐 제 과정 들었던 분들 중에서 재시생 별로 없는데 또 이제 뭐 다른 학원에서 듣다가 이제 떨어져서 와가지고 또 이제 또 들으시는 분들, 그런 재시생들 보면 이 교재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출 문제를 딱 유형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강의 들으시면 이제 스킬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을 아주 그냥 기본서에서 딱 같은 실력을 이제 배가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래도 예습으로 강의 계획서상의 기출문제를 미리 읽고 강의를 듣는다. 제가 강의 계획서상에서 어떤 문제 풀어오라가 아니에요. 풀어오는 게 아니라 읽고 와라가 나타난 겁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 유형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전형적으로 출제가 돼요. 출제됐던 문제가 또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읽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습으로 요구하는 게 이걸 풀어갖고 와라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답니다. 읽고 와라. 답니다. 풀이가 아니에요. 미리 풀고가 아니라 읽고 강의를 듣는다. 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오답 문제를 체크하는 거예요. 맞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틀린 거. 그 다음에 정답 기출문제는 맞힌 거죠. 이거는 내가 기출문제 풀어서 맞춘 거. 이거는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왜? 유형을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답 문제는 이건 어떻게 한다? 반복해서 풀어본다. 왜 그러냐면 틀린 거 또 틀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답 문제 틀린 거 또 틀려요. 그래서 10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풀어봐서 또 맞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답은 다시 풀어보고 정답이 되면 계속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풀이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범위, 통합. 출제 예상 문제 풀이를 이걸 단원별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단원별 기출 문제 풀이하고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우리가 내용 요약하고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문제 분석하는 과정은 단원별 기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풀이는 요거는 이제 실제 시험 문제, 20문제 나오는 것처럼 전범위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모의고사 딱 하나 풀면 전체적인 범위 싹 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붙게 되는 겁니다. 왜? 다 끝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요 통합, 전범위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고, 자, 이 모의고사 난이도도 상, 중, 하로 구분되어 있어요.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을 때, 시험이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을 때,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지 몰라요. 뭐 최근에는 계속 이제 좀 난이도 중, 하로 출제가 되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그때 굉장히 당황해서 그때 점수가 막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는데 이걸 다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난이도별로 그렇죠. 중, 하 풀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고 상 풀면서 좌절감 얻으면서 다시 한번 노력하게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전범위를 쭉쭉쭉쭉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진도가 다 빼나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 전범위 모의고사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내가 당장이라도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볼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력과 자신감을 배양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습으로 일단 이건 푸는 거예요. 미리 읽고 온다가 아니죠. 이건 뭐 온다? 미리 풀어온다 그걸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오답 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풀어보고 오답 문제 체크와 그 다음에 이론형, 진형 문제. 요즘에 또 이론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론형, 진형 문제를 싹 정리를 해놨어요. 단원별로. 이거는. 그래서 이제 OX 문제로 해가지고 말 문제로 나오는 것들, 다 싹 다 정리해놨으니까 요거는 반복해서 읽어보면 말 문제는 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론형 문제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OX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본다 같은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출제가 될 거고 요 문제집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가면 이제 시험에 임박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의 감을 유지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과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 유형과 똑같은 난이도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형 문제 풀이하면서 요거는 이제 감을 유지하는 거죠. 이미 실력은 다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감 유지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또 문제 풀지 않고 또 그냥 한 1, 2주 이렇게 텀 두고 이제 가서 시험 보게 되면 이 감이 떨어지게 되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을 유지하면서 실수하는 거를 방지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출제되는 문제들이 또 굉장히 또 뭐예요? 예,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형 문제 풀이해서 요거는 와가지고 이제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8회 응시할 건데 한번 오실 때마다 이제 2회 모의고사 응시하고 점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해설 강평 듣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번씩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은 총 몇 번 실시가 된다? 8회가 실시가 된다. 당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국가직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지방직 동영 풀고 그 다음에 8월 가면 또 이제 7급 동영 문제 풀어가지고 예, 요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기본서 과정, 단원별 기출문제, 출제 예상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실력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시험 임박하게 되면 동영문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 풀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했던 교재들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약속드리는 겁니다. 자, 제 이름 걸고 약속드리는 거예요. 자, 이름의 받침이 똑같은 받침이 이렇게 3개나 있어요. 신뢰성이 있는 이름이죠. 그렇죠? 그렇죠. 얼굴에도 받침이 있죠. 이름에도 받침이 있고 얼굴에도 받침이 있고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관성. 신뢰성이 있다 나옵니다. 자, 제가 약속합니다. 선생님 강의와 교재를 끝까지 신뢰하고 완주하면 예외 없이 무조건 합격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고득점이 나오려면 이거는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재미를 느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학이 얼마나 재미있는 학문인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학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어준다 합니다. 정말 그 합격하신 분들 또 이제 제 강의 수강하신 분들 댓글 보면 공부 재밌다라고 그래요. 재밌다. 제가 제일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 말이거든요. 저한테 이제 배웠던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는 게 또 제가 제일 뿌듯함을 느끼는 게,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회계학 공부가 재밌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보람을 느껴요. 제가 만들어준다. 자, 그리고 제 교육의 목표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간 회계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회계학과 세법을 강의를 했는데, 뭐 대학에서도 이제 뭐 지금도 강의하고 있고, 그렇죠. 예전에도 대학에서도 강의했고, 또 이제 여러 학원에서도 우리가 강의를 쭉 해왔는데, 그래서 제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공헌하는, 이게 좀 거창하죠. 어디 뭐 기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겁니다. 우리는 쓸모 있는,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또는 뭐 사회나, 또는 조직이나, 또는 어떤 개인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제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공부했던 분들은 어디든 그게 뭐 가정이 됐든 또는 이제 뭐 회사 조직이 되든 또는 어떤 뭐 국가가 되든 뭐 항상 여러분들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주겠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 합격의 목표인 이제 수험생 여러분은 전략적인 합격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현진환 세무사의 적중 회계학으로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자,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